6일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천구청장 선거 출마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현 김수영 구청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오경훈 전 양천을 국회의원 등 전직 의원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로 엿새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정비 사업인 이른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양천구 3곳 등 30곳이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대상지를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양천구청장 후보군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영 구청장이 일찌감치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번 양천구청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난 25일 하석태 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하석태 예비후보 외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경훈 전 양천을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강웅원 전 양천구의회 의장이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류관희 전 서울시 의원과 이기재 전 새누리당 양천갑 당협위원장, 조재현 국민의힘 양천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도 구청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다음 달 초 선거전략회를 열고 전체 후보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양천구청장 후보도 이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백철 전 한나라당 양천갑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전체 양천구청장 예비후보 중 가장 먼저 선관위 등록을 마쳤습니다. 양천구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하면 구청장을 뽑는 역대 7번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계가 5번을 승리했던 지역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이어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과반의 득표를 얻으며 승리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표심이 크게 변화한 모습인데요. 이번 양천구청장 선거 어느 진영에서도 섣불리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찬 전 서울시 의원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지방선거에서 은평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현찬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은평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선거라며 은평을 서북권 경제 중심축으로 만들어 은평에 산다는 말이 당당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며 출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서울 혁신파크 재창조, 구청장 직속 재개발, 재건축 TF 구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현찬 전 의원은 5, 6대 은평구 의원과 9, 10대 서울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28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는 3만 4,190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양천 1,708명, 은평 1,940명입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6만 7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만 2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주 전 219명에서 지난주에는 31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2주 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느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8일 0시 기준 2차 87.6%, 3차 62.5%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드디어 감소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7천여 명으로 무려 25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심상치 않았던 감기약 품귀 현상이 여전한데요. 요즘 동네 약국마다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용 시럽 감기약은 찾기가 더 어렵고요. 호흡기 질환 전문 의약품도 품절되면서 처방까지 바뀌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180만 명을 넘어선 데다 일부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기약 생산 확대 등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약사의 24시간 공장 가동을 독려하고 직원들이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까지 풀었지만 주문 물량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재택 치료로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예고됐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마스크와 자가검사 키트에 이어서 이제는 감기약 대란까지 되풀이된 건데요. 방역 당국의 뒤늦은 대처가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노후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30곳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아타운은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시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자치구를 통해 모아타운 공모를 진행했고 양천구 3곳 등 총 30곳이 신청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정량적 평가와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4월 중에 선정 발표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 앞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선정했고 이 중 9곳은 관리 계획 수립이 추진 중입니다. 은평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건물 미화사, 생활지원사, 객실관리사 등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60세 이상 재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취업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고 참여 문의는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네, 유상진 변호사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우선 이 양천구의 옴부즈만 제도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예, 먼저 옴부즈만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권익을 보호하는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스웨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서 우리도 그냥 받아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옴부즈만은 양천 구민 권익의 옹호자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양천구 행정 집행이나 부당한 제도 때문에 고충을 겪고 계시면 옴부즈만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제도가 미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되나 억울하고 답답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때 옴부즈만을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주민들은 보통 민원이 있으면 구청이나 담당 부서에 민원 접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천구의 옴부즈만은 단순 민원 처리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겁니까? 예, 보통 민원이 있으시면 먼저 구청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맞는 순서일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면 이제 제일 좋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되고 그 처리가 부당한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보통 너무 억울하고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데요. 바로 그렇게 고충을 겪고 계시는 경우에 옴부즈만 제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옴부즈만이 고충 민원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행정 집행이나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바로 잡아들여서 고충을 해소하고 주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주민 권익의 옹호자라는 이름에 맞게 행정의 입장에서 한 걸음 옮겨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고충을 살펴나가는 점이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천구의 이 옴부즈만 제도는 이제 2019년부터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민원들이 좀 해결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예.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민원이 이제 해결돼 왔는데요. 먼저 크게는 다수 주민들 간에 집단 갈등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과정에서 도로 설치 갈등, 또 공원 내 체육시설, 공용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 설치 이전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워낙 다수 이해가 충돌해서 해당 부서 차원에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옴부즈만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로 나서서 민원이 해소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행정부서에 이제 민원 제기했는데 이게 부서 간에 걸쳐 있는 민원이어서 협조가 잘 안 되거나 또 제도가 좀 미비해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옴부즈만을 찾아오셔서 또 여러 민원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상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15일까지 제29회 양천 구민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양천 구민상은 각계각층에서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구민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올해 시상 부문은 지역 발전, 주민화, 봉사 등 8개입니다. 수상 후보자는 양천구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문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구민입니다. 양천구는 심사를 거쳐 수상자 8명을 선정하고 오는 6월 중에 유공상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